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올해 42살 안마의자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마의자 하나쯤은 집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의자들을 설치하러 다니는 게 제 일이랍니다. 오늘 별빛 우체통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의 고객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박미정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제가 만난 분이 바로 박미정 씨였어요. 56세의 그분은 7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고 계셨죠? 현관문을 열어주신 미정 씨의 첫인상은 어떠셨을까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깔끔한 집안복 차림새. 하지만 뭔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저를 먼저 사로잡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고독한 말이에요. 안마의자 설치하러 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넓게 열어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들이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효자시군요. 내 지훈이가 걱정이 많아서요. 혼자 있으니까.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 그런데 그 걱정을 받는 부모의 복잡한 심정.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은근히 미정 씨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 아이가 어렸을 때의 가족 여행 사진들. 하지만 최근 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설치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집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베란다 문 손잡이도 헐거워져 있었어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혹시 불편하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것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미정 씨는 잠깐 당황하시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셔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분한테는 뭔가 더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고객이니까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안마의자 설치가 끝나갈 무렵 미정 씨가 차를 한 잔 내주셨어요. 따뜻한 녹차였는데 오랜만에 마셔보는 정성스러운 차 맛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차를 마셔봅니다. 그냥 찻잎을 우린 것뿐인데 고맙다고 하시니 민망하네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지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 한 잔을 대접하고도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명함을 한 장 건네드렸어요. 보통은 그냥 업체 번호만 알려드리는데 그날따라 제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요. 미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으셨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현관 불빛이 켜진 16층 집을 올려다보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건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정 씨 생각이 났어요.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새로 온 안마의자에 앉아 계실 모습을 상상하니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고객 관계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날 이후로 미정 씨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고객들 집에 설치를 하러 가면서도 저녁에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왔는데 왜 유독 그분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놀랍게도 미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저기, 죄송한데요. 안마의자가 좀 이상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투조였어요. 아마 연락하는 것 자체를 많이 망설이셨을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죠? 네, 물론이죠.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주소가? 아니에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제 편의를 먼저 생각해 주시다니요. 요즘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날 오후 3시쯤 미정 씨 댁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시는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안마의자를 점검해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아마 버튼을 잘못 누르셔서 생긴 오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이 버튼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미정 씨와 가까이 서 있게 됐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요.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7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도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미정 씨가 또 차를 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커피였는데 인스턴트가 아니라 원두로 직접 내리신 커피더라고요. 향이 정말 좋았어요. 커피도 직접 내리시는군요.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남편이 커피를 좋아해서 그때 배운 습관이 남아 있어요. 순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미정 씨는 금세 미소를 지으시며 화제를 바꾸셨어요. 이런 배려심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지훈 씨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쁘게 지낸다는 얘기, 요즘 혼자서 뭘 하며 지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들어보니 정말 소소한 일상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애잔하게 들렸을까요?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미정 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정리하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저녁에는 TV 보다가 잠들고 그런 게 전부죠.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56살이면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니요.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손봐야 할 곳들이 많더라고요. 거실 선반 하나가 휘걱거리고 있었고 주방 싱크대 서랍도 제대로 안 닫히고 있었어요. 화장실 휴지거리는 아예 벽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고요. 이런 것들 제가 고쳐드릴까요? 간단한 작업들이에요. 미정 씨는 깜짝 놀라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하지만 저는 이미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고 있었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선반을 고정하고 서랍을 조정하고 휴지거리를 다시 단단히 설치했어요. 작업하는 동안 미정 씨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끔 괜찮으세요? 다치지 마세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집에서는 아내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직장에서는 누구도 제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미정 씨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미정 씨와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죠.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는데 미정 씨의 눈이 촉촉해 보였어요. 이런 작은 일로도 이렇게 고마워하시다니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집을 나설 때 미정 씨가 형광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뭔가 고장나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시 올 핑계가 생긴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으시나요? 마치 10대 소년이 된 것 같은 그런 설렘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미정 씨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또 연락이 올까?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3일이 지났을까요? 미정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안마의자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고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정 씨도 저도 서로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말이에요. 결혼한 남자가, 그것도 42살 중년이 말이에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미정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감정을요. 오후 2시쯤 미정 씨 댁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시는 미정 씨의 모습이 지난번과는 또 달랐어요.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셨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신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의식하신 걸까요? 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엔 소리가 이상해서 안마의자를 점검해봤지만 역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건 정상적인 작동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확인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밤에 사용하실 때 소리가 크게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져서. 그러면서 미정 씨가 또 차를 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전통차였는데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났어요. 정성스럽게 우려내신 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친구보다도 더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창밖으로 가을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미정 씨의 옆모습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56살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씨는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기다려져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신 건 아닐까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의 꿈, 결혼 생활,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 미정 씨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꿈을 접게 되었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요. 피아노 말이에요. 이 나이에요? 손가락도 굳었을 텐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렇긴 하지만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미정 씨 앞에서는 왜 이렇게 긍정적이 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미정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몇 년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 미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자신도 이런 감정이 뭔지 확실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감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해가 기울어가면서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정 씨가 조명을 켜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우리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둘 다 깜짝 놀라서 손을 빼긴 했지만 그 감촉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미정 씨가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사과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마치 소녀처럼 순수해 보이셨거든요. 이런 분이 7년 동안이나 혼자 지내셨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떠나기가 말이에요. 미정 씨도 아쉬워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미정 씨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해주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고객과 기사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한 건 저도 미정 씨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정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눠서 기분이 좋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배려심,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미정 씨 생각이 났어요. 오늘 손이 스쳤을 때의 그 전율,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헤어질 때의 아쉬운 표정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박미정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틀이 지나고 또 미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한 목소리였달까요? 오후 5시쯤 도착했을 때 미정 씨의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안마의자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안마의자는 핑계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감정이 이상한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미정 씨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거실 안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미정 씨의 옆모습이 그 빛에 물들어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태수 씨. 미정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네, 미정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요즘 태수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한 건 아니겠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 씨가 먼저 마음을 고백해 주신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56살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미정 씨. 그렇게 말하고 나니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소년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정 씨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때였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에요. 미정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키스였을까요? 미정 씨에게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7년 만에 키스였을 거예요. 저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키스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미정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미정 씨가 제 품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정 씨, 태수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미정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아닐까요? 미정 씨,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미정 씨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제도, 사회적인 시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미정 씨는 계속 고개를 저으시면서 자책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태수 씨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변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 말씀이 맞아요. 저희 선을 지켜야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앞으로는 정말 안마의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연락드리고, 그 말이 마치 이별 선언처럼 들렸어요. 더 이상 핑계로 만나지는 말자는 뜻이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미정 씨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이런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걸까요? 확실한 건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 둘 다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미정 씨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혹시 저처럼 후회하고 계실까? 아니면 정말로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고 생각하고 계실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정 씨와 나눈 첫 키스의 감촉이 계속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정 씨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가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공허했고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정 씨의 아들 지훈 씨였어요. 안마의자 설치할 때 명함을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안마의자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후 6시쯤 미정 씨 댁 앞에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깔끔한 남성이었는데 어머니를 많이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조금 이상하세요. 혹시 설치하실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미정 씨가 뭔가 힌트를 주신 걸까요? 특별한 일이요? 글쎄요.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훈 씨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확신은 없지만 느낌이 이상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정 씨와 마주쳤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미정 씨의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조용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이분이 안마의자 설치해 주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아들 앞에서는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 씨가 안마의자를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러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 사이 미정 씨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안마의자가 고장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훈 씨의 말을 들으니 미정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지훈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못 본다는 이야기, 혼자 계시니까 항상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사실 재혼도 권해봤는데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세요. 아직 아버지를 못 잊으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정 씨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 저와의 감정은 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정 씨는 계속 조용히 있으셨어요. 가끔 저와 눈이 마주쳐도 금세 시선을 돌리셨고요. 마치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을 나서는데 지훈 씨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시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역시 눈치를 챈 거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요즘 우울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머니가 며칠 전까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셔서 지훈 씨의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결국 제가 미정 씨를 더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서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요? 미정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미정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어요. 오늘 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자에서 미정 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끝내고 싶어 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미정 씨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정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 죄송한데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차에 올랐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서 공포와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초조했고 막히는 길에서는 답답했어요. 미정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6층 복도를 뛰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미정 씨 댁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형수가 이러시면 형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미정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는데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정 씨 앞에 서 있었어요. 미정 씨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움츠러들어 앉아 계셨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남자는 최성배라고 소개했어요. 미정 씨 남편의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8년 전 미정 씨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왔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조문객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미정 씨 집 거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성배라는 남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거든요. 뭔가 공식적인 문서들 같았는데 미정 씨는 그것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셨어요. 형이 생전에 제게 돈을 빌렸어요. 꽤 큰 금액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성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아, 형수님이 모르실 수도 있죠?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차용증이 있어요. 성배가 내민 서류를 보니 정말로 차용증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종이도 너무 새 것 같았고 글씨체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정 씨가 저를 부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 남자가 와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되는 금액인데요? 제가 물어보니 성배가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안마의자 설치하러 왔는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성배는 제가 그냥 업체 직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다시 미정 씨에게 집중했어요. 5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5천만 원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미정 씨 남편이 정말 그런 돈을 빌렸다면 왜 7년이나 지나서 나타난 걸까요?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성배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도 그걸 느꼈는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불이 났어요. 이 놈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미정 씨 같은 분한테 그런 추잡한 제안을 하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벌떡 일어서자 성배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업체 직원이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가족이라고요? 이 더러운 놈이 미정 씨를 가족이라고 부르다니요.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나요? 미정 씨는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공포와 치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도 홀로 지내시는 게 외로우실 텐데 저랑 가끔 만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면 되잖아요. 그럼 빚도 없어지고 일석이조죠. 정말 역겨웠어요. 이런 파렴치한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형의 부인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성배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야, 당신이 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해? 여기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말렸어요.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지훈이한테 말하면 그의 인생 망가져요. 대기업 다니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고
아, 이놈이 지금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놈이었어요. 미정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들 걱정 때문에 더욱 흔들리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는 상관없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돈이 있어요? 성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소파 구석으로 더욱 움츠러들었고요. 그냥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이요? 이미 7년이나 지났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성배가 미정 씨 옆에 앉으려고 하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 새끼가 정말 당신이 뭔데 계속 끼어들어? 성배가 저를 향해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무거운 안마의자를 나르면서 단련된 몸이었으니까요. 경찰 부를까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성배가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이요? 좋죠? 그럼 정식으로 채무 관계를 밝히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때는 지훈이도 알게 될 텐데. 정말 교활한 놈이었어요.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에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미정 씨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떨리는 손길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성배가 다시 미정 씨에게 다가갔어요. 형수님,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저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나서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더러운 목적이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이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혹시 지훈 씨인가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텐데요. 다행히 지훈 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소리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성배는 잠깐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 거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성배는 계속 미정 씨를 압박하고 있었고 미정 씨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형수님, 오늘 결정하세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성배가 미정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꽤 강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성배가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 뭐 하는 거야?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으로 나왔어요. 안마의자를 나르면서 단련된 손목 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군요. 성배가 손을 빼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한 발 물러섰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단순한 업체 직원 같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말렸어요. 태수 씨, 괜찮아요.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미정 씨 같은 분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미정 씨, 이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성배가 발끈했어요. 사기라고? 여기 차용증이 있잖아. 7년 전 차용증치고는 종이가 너무 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죠? 제가 핵심을 찔렀나 봐요. 성배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거든요. 그건 형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럼 장례식 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7년 동안 이자도 안 받으셨고요. 성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아무튼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당신은 빠져요. 성배가 다시 미정 씨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10분 전부터 119를 누르고 있던 제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네, 경찰서입니다.
성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거든요. 안양 평촌동 XX 아파트 16층에서 협박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야, 뭐 하는 거야? 성배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였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될 거예요. 성배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마 경찰이 오면 자신의 거짓말들이 다 들통날 걸 알았겠죠? 이럴 거 없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는 걸? 가족이 이런 식으로 협박해요? 그것도 돌아가신 형이 부인한테? 제 말에 성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정 씨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 그냥 갈게요. 오해였어요, 오해. 성배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대로 밝혀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성배가 애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미정 씨를 협박할 때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빌고 있으니 말이에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수 씨, 정말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혹시 더 복잡해지면? 괜찮아요, 미정 씨. 이런 일은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파렴치한 놈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10분 후 정말로 경찰이 왔어요. 성배는 그때까지 계속 도망치려고 했지만 제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어서 나갈 수 없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성배의 차용증을 보더니 의심스러워했어요. 역시 전문가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였어요. 이 차용증 언제 작성된 건가요? 그게 7년 전인데 7년 전 서류치고는 보관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잉크 상태도 이상하고 성배는 점점 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거짓말이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성배는 대답을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결국 성배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위조 문서 작성과 협박 혐의로 말이에요. 끌려가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태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충격으로 인한 피로감도 보였어요. 저도 옆에 앉으면서 미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정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이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들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못 올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미정 씨는 제 어깨에 기대서 계속 울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 드렸어요. 이런 위기를 함께 겪고 나니 우리 사이의 감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태수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미안하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미정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더욱 확실해진 감정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미정 씨도 저도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흘 후 미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안마의자 때문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후 5시쯤 미정 씨 댁에 도착했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꽃이 놓여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집 안 가득했어요. 미정 씨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셨고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미정 씨가 준비해 주신 저녁은 정말 정성이 가득했어요. 집에서 이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아내는 맨날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것들만 차려주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성배 사건에 대한 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성배가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정말 태수 씨 덕분이에요. 태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수 씨, 저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미정 씨에게는 아들이 있고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미정 씨의 고민이 이해되었어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에서 키 소리가 났어요. 지훈 씨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에 계시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지훈 씨가 거실에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의아해 했어요. 설치 기사님이 왜 또? 미정 씨가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만큼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지훈아, 다만 서로 상처받지 않게 신중하게 하세요. 지훈 씨의 성숙한 반응에 저도 미정 씨도 감동받았어요. 역시 좋은 어머니의 아들답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당장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는 솔직해지기로 했거든요. 2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이미 끝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정 씨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찾으신 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 씨와 함께 피아노 연습실에 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태수 씨 덕분에